오늘은 그 농바실제 27강으로 지금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약속한 것들과 결별하는 시간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시간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생활 주변에 익숙한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지금 새로운 것들이, 익숙한 것들이 없어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런 문화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군들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변화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야지 않나 싶은 심정에서 이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농바시제 27강으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시간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아시는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 저의 전 강좌 시청이 가능하오니 유튜브를 접속하셔가지고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재능 기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IT는 고도화돼 가고 있다. 그렇죠. 제3차 산업혁명으로 IT 시대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ICT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 트렌드, 새로운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변화의 속도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발전을 쭉 해왔잖아요. IT 혁명도 일어났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장 자동화도 일어났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ICBM 시대를 맞이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해온 성과보다 작년, 2017년이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가 더 크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한 것이 작년 1년 동안 한 성과하고 똑같다니. 이런 식으로 사회가 빛의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율자동차의 실용화, 센서 발달, 레이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초고속 무선통신망, 인공지능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정말 소리 없이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리 없이 우리 주변에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생활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 아마존 고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아마존 그런 대형 마트인데요. 이거는 완전 무인화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면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가 간판 이름이 그냥 집어가. 예, 그냥 집어가예요. 그냥 집어가. 그냥 집어가면 결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맥도날드 무인 주문대가 생겼고요. 대가 빠졌네요. 무인 주문대는 그냥 맥도날드에서 사람들이 다 해준 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의점들의 무인 점포화. 예, 이것도 화가 되고 있죠. 이제 무인 점포 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로봇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임대료 100만 원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 아마존거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근거리 드론 배송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소한 생활문화죠, 이것도.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잉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기계적인 분야를 보는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해서 이 3D 프린터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들, 이런 창의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생소한 생활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속 자율자동차 셔틀버스 운영.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복잡한 길을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과 구간을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버스가.
이런 경우는 아주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동차는 서울에 있는 그 전동차들은 이미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버스가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넘어가 그런 것을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거기 구간을. 이런 것들은 천천히 자율자동차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인데 자율 셔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키워드는 뭘까요? 실내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포장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신선 농산물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우리 농식품 하시는 분들도 이 분야는 꼭 좀 실천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이다. 그 다음에 채식. 1인 가구는 자신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자연 농산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도 지금 그 자연 재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경제적인 수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자연 재배를 통해서 뭔가 좀 트렌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 트렌드하고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자연 재배 농산물들이 지금 2018년도 실내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농민들이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육류 소비도 무항생제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도 학교급식에 그런 무항생제 달걀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린이들에게 그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런 그 항생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항생제 계란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학교급식에는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또한 육성을 해줘야 하고요. 자, 키워드 실내 안전에서 과거와는 달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기 때문에 어메니티 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런 농촌 관광 트렌드는 떡매치기하고 또 산과 강과 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보고 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어메니티라 해가지고 농업농촌의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모시고 시골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근데 이것도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아까 금방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어메니티가 이제 농업농촌 자원이거든요. 근데 뭐 고풍스러운 옛 물건 또 나만의 공간을 탄생하는데 내가 만져보고 내가 밥을 직접 해먹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농촌 관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좀 보기만 하고 피동적으로 좀 참여를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보다 자기가 해보고 싶어하거든. 조금 힘들더라도 밥은 이렇게 해. 밥 할지도 모르거든. 저도 지금 밥 할지를 모르는데 아니 뭐 밥 할지 모른다는 것은 잘 안 해먹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거죠. 근데 지금 직접 자기가 시골스럽게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막 해보고 싶어 한다 이거죠. 사실 그런 제가 볼 때는 농촌관광도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솥을 걸어놓고 가마솥에서 자기가 직접 밥을 해먹고 국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 그래서 재료비만 이렇게 받고 체험비를 받고 그러면 이 트렌드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농촌 관광 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부터 이런 트렌드를 보시고 그동안의 그런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 체험에서 한번 찾아온 고객이 직접 자기가 한번 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지역의 비슷비슷한 축제는 이제 그만이라는 거 있는데요. 부산에는 드론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춘천에는 인형 페스티벌이네요. 토이가 인형이니까.
그 다음에 인제는 바퀴벌레 축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뭐 그런 바퀴가 달린 것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경기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예술인들이 모여서 쫄기 센터도 운영하고 그런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축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막 뭐 옛날에 뭐 그 지역의 고추 축제다, 축제가 뭐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그래요. 다 그런 축제를 이제 못하도록. 너무나 축제가 비슷비슷한 축제가 많아가지고 뭐 참외축제다, 뭐 무슨 축제다, 뭐 수박축제다, 또 국화축제다, 뭐 말도 못하죠. 지평선 축제다, 딸기축제다. 근데 이런 축제들이 내용들이 전부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가보면. 그래서 특색이 없어가지고 점점 이게 찾아오는 고객들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트렌드로 이런 것들이 어떤 드론 축제,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인형 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또 그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분야에서는 뭐 농업과 예술을 합친 예술 마을이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춘천의 로봇 박물관이라든지 인제의 스피디움, 그 다음에 코난역, 그 다음에 요괴마을. 그래서 예술과 농업이, 예술과 마을이 합쳐진 그런 귀농귀촌이 또한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뭐 예술인 마을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문화와 예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마을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거기를 관광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자면은 이제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그전에는 자기가 막 구워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구워 먹지 않고 스테이크, 물론 덩어리로 갖다 놓고 이제 먹는 건데, 그런 스테이크 시대에 이런 스테이크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편한 주방 도구를 선호하고 있고요. 가장 편안한 공간 꾸미기, 그 다음에 1인 지식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그런 직업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도 다양하게 지금 그 1인 가구 시대의 트렌드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관광도 저는 이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풀공이라고 1인용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제가 단체 관광객만 받지 말고 그런 그 1인 하도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많고 혼자 뭔가를 좀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풀공예도 1인용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뭐 디저트용 한과도 개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전부리 세트, 그 다음에 반려식물, 그 다음에 셀프 인테리어 등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체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1인 가구도 어떻게 보면 혼자 체험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우리 그동안의 그 관행은 단체 관광객만 받았기 때문에 좀 생소한 거죠. 1인 체험 프로그램. 한 명을 위해서 과연 그런 재료 같은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거죠. 한 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2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5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꼭 20명 이상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고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의점의 변신입니다. 편의점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전국에 8,000개, 9,0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통 권력이 오히려 편의점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소의 매출 증대가 10년 전에 비해서 87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도 52배가 성장을 하고요. 거의 매년 5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봐야죠. 이건 8배고. 그래서 점포수가 8,000 내지 9,000개까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편의점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로 1인 가구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농업도 이제 과거의 농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농업,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위한 농업,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그런 농업이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뭐 익숙했던 것들과 그런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트렌드를 잘 읽으면서 전혀 새로운 것들과 아마 친해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집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김제에서 그 인사하시는 분하고 댓글을 좀 주고받았는데 상품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판매가. 또 아열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품을 관공서에도 도와주는 것은 일회성 그런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그 농민들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생산과 가공, 제조와 유통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농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새로운 경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 지금 먹는 걸로만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인삼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신뢰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인삼 농장에 힐링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격기를 갖다 놓고 발을 담그고 거기다가 인삼 그 물을 넣어가지고 인삼 물에다가 다리를 담그면 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분자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봤거든요. 예, 고창 장현희 대표님 같은 경우 조격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복분자 그런 원액을 넣어가지고 그 발에 또 발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복분자가 흡수가 되면은 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인삼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인삼 관련된 식사를 하고 인삼 관련된 그런 조격을 하고 그랬더니 몸에 좋아지더라 몸이. 그러면 인삼 제품도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손님을 또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한 것들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농업, 부가가치를 올리는 소상공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농바시제 27강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시간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영상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바시제 27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